빨간게 너무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조가집도 없애고 빨리고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네. 성도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모두 다시네요. 성가대에서는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도 이 노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귀에 익을 정도로 아주 전 국민 남녀노소가 애창했던 노래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죠? 새마을 노래죠. 바로 이 가사를 보면 새벽잠을 깨워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새마을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의 가난을 몰아내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일으킨 범국민 운동이죠. 혹시 이 장소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오류 2동의 옛날 모습입니다. 1954년 오류동역에서 계웅산 방면을 바라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우리 아마 교회가 있는 곳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에서 별을 수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뒤에 요 작은 집들이 애육원이 숙소로 쓰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지금 현대식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 아마 요쯤이 우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당시 오류 2동 일대가 논과 포도밭, 축사들이 있었던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가 되었죠. 그 시발점은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대화가 될 수 있었는지 근현대사 시리즈 제3권 내용을 바탕으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 운동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 인구의 28%가 극빈층,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이 당시 59%의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도시만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임금도 올라가고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모두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농촌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도 열악했고 소득의 증가도 더딘 쪽이었죠. 이때 농촌에서 버는 돈이 도시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대규모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대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은 고령화되고 또 노동력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여야 되는 숙제가 나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시가 개발이 돼도 농촌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라 전체는 빈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농촌을 잘 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 또한 빈농 출신으로 이 농촌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 사업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도, 복지국가 건설도, 평화통일 달성도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풍요와 번영을 이룩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의 힘이 아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가난을 추방하고 이 땅에 잘 사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이다 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을 먼저 볼 텐데요. 근면, 바로 부지런함, 꾸준함, 알뜰함을 뜻하죠.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한 생활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 자조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자세를 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또 협동은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으로 우리가 단결하고 화합을 할 때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1970년 5월 6일 새마을 운동 추진 방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정부는 농촌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33,260개의 리와 동에 시멘트 335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서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멘트를 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여기 1970년 9월 21일 새마을 운동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은 자필로 이 우측에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지급 후 사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효과가 감소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각 리 그리고 동에 이동개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을의 수건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197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그 비교적으로 농사가 한가한 농한기를 이용하여서 가급적이면 아래 10가지 사업 중에 각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산 푸르게 만들기, 마을에 들어오는 길 넓히기,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 퇴비장 만들기, 소류지 모래 파내기, 관정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마을 청소와 화수구 파내기, 공동 우물 만들기, 공동 빨래터 만들기, 쥐 없는 마을 만들기.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 중에 그 마을에 맞는 걸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사후에는 실적 심사를 통해서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도 이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새마을 운동을 1차로 추진했을 때는 단 50%의 마을만이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2차로 추진했을 때는 그 마을들이 이웃 마을이 새마을 운동의 그 혜택을 보고 우리도 성과를 내야겠다 해서 성과 내지 못한 마을들도 다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농촌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들은 이 왼쪽 사진처럼 초가 지붕들을 다 오른쪽 사진처럼
슬레이트로 바꾸고 페인트 칠하면서 마을이 밝고 깨끗해졌죠. 이 왼쪽 사진 보시면 집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들을 허물고 나의 외양간도 줄이고 내 앞마당도 희생해서 줄이면서 이렇게 길을 넓힘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있어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 밖에서 모든 걸 지게로 지고 와야 됐는데 이렇게 조금 희생해서 내 집 공간을 줄이면서 길을 넓혀서 또 포장하여서 이렇게 차도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몇 가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아직 지붕은 작업을 못했지만 안길, 마을 안길을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지급받은 시멘트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벽돌을 가지고 담도 벽돌로 쌓고 있고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다 여자들이 머리에 이 벽돌을 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평온한 표정으로 뒷짐지고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옛날 사진 보면은 다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퍼내고 계시고 더 나르고 계신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열심으로 나라가 살기 좋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철근과 시멘트로 다리를 놓아서 차가 들어오지 못했던 마을에도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 전 사진 보면서 남자들은 다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잘 진행되면서 1972년부터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이 새마을 지도자를 세워서 많이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체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협의회부터 또 시도, 시군, 읍면에도 다 그 조직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 리동에 있는 이동개발위원회까지 엄청나게 강력한 추진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술자, 지도자들이 직접 마을마다 찾아가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교육시키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행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열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초가지붕이 있으면 그걸 강제로 벗겨버려가지고 강제로 지붕을 개량할 수밖에 없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원래 농촌은 가난과 침체의 상징이었죠. 나라의 아픈 손가락처럼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외적인 모습도 생활도 눈에 띄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서 아주 현대적인 마을, 정리된 논밭, 또 농로도 확 트이고 공동우물, 공동수도 모든 것이 농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새마을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잘 살아보자 라는 희망을 주었고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나라를 부흥시키자 이런 동기부여를 해서 국가 발전에 아주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고 이런 불꽃 같은 열기로 우리나라는 차츰차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이후 눈에 띈 변화들은요,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갔고 또 농가 소득과 생산도 증대되었습니다. 또 더 이상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지 않고 처음으로 쌀을 자급자족하고 일부는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제수지에서 흑자를 봤는데 이것의 의미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서 나라가 외화를 더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마을운동 이후에 한국 경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국가에서 성장하는 국가의 단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녀노소 괭이와 호미를 들고 밖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일한 그런 결과입니다. 세 번째, 새마을 운동의 확산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이란 것은 단순히 오류동 이런 행정 단위의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또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활 공동체가 바로 새마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사는 어디에서나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공동체가 새마을입니다. 그러므로 농촌뿐 아니라 이 새마을 운동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1974년부터 새마을 운동은 여러 분야로 확산이 됐는데 먼저 공장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근면자조 협동 정신이 제조업 분야로 확산이 된 것인데요. 이 당시에 공장 새마을 운동의 구호는 노동자를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일처럼. 그래서 이 노동자, 근로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유도하였고, 또 경영자는 직원의 복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와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1974년부터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이 3대 질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민들이 거리를 쓸고 있죠. 대규모 시민 청소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내 집 앞 쓸기 역시 일상적인 실천 운동이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에 중구 명동의 사진인데,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가꾸자, 이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죠. 또 1976년부터는 도시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손쉬운 일부터 함께 실천을 하였는데, 왼쪽 보시면 도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거리 환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폐품을 수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게시되었던 새마을 운동 게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꽃길 만들기 왼쪽 위부터, 학교 시설 개방, 내 집 앞 쓸기, 폐품 수집하여 저축하기, 또 여기 혼분식이라는 게 있죠. 당시 쌀이 귀했기 때문에 쌀만 먹지 말고 밀가루 등 여러 가지 섞어 먹자, 면, 빵 이런 걸 먹자, 이런 운동까지 함께 참여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도시락 점검도 했다고 하는데 아시죠? 네. 그리고 위생 방역, 교통 안전, 이웃 돕기, 이런 작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아끼고 희생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마을 운동 후 10년 이내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빈곤이 근절되었습니다. 수치로 보시면 평균 소득이 1970년도에 22,300원이었는데 1979년에 175만 원으로 8배가 증가하였고, 농가구당 소득 증가도 25,600원에서 222만 7천 원으로 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금이나 물질이나 시멘트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개혁하고 주민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서 성과를 이루어낸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새마을 정신의 세계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빈곤을 극복하고 근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로 이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와 국가 발전의 국제적인 롤 모델이자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이 놀랍게도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됐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의 특징 다시 한번 보면 주민 주도 개발이었죠. 또 의식 개혁이 중심이고 원조가 아니라 의식 개혁. 또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는 모델이고 하면 된다라는 정신적인 동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시멘트를 마을마다 지급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질 지원보다도 그 정신, 그 방법론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사회 구조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기준으로만 봐도 전 세계 143개국에 5만 6천 명에게 새마을 교육이 전수가 되었고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세계 식량 기구와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는 우리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 모델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이 새마을 운동 기록물 22,084건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등재되면서 유네스코는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새마을 운동은 당시 최빈곤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데 초석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방법은 먼저 그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공동 목표를 세우고 또 실행하고 점검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마을 인프라 개선이나 이 마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걸 목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중남미 같은 경우는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이런 나라에서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여자들이 사회에 더욱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소득 창출 사업 등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경우 우간다,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식수, 위생, 농업에 중점을 두고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는 2009년도에 2개의 시범 마을에서 시작을 하여서 지금은 360곳으로 확대가 되어서 자립형 마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원조가 아니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물적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과 공동체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을 넘어서 세계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새마을 운동도 더욱더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새마을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포인트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사회를 변화시킨 의식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새마을 운동의 3대 핵심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은 어디에서나 사실 적용이 가능한 원리입니다. 이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은 정신이 개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일해서 잘 살아보자, 힘을 합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 소원과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운동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물론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국민들도 열심히 따라준 것도 있지만 마치 선장이 잘 진두지휘하고 선원들이 열심히 노를 저은 것과도 같지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 새마을 운동을 도와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새마을 운동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죠. 당시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번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근면자조 협동 모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들이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개인의 이익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이 새마을 운동이 오늘날 새교회 운동으로 확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만 든다면 내 집 앞 마당 쓸기처럼 우리 내 기관 앞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지 늘 살피고 또 우리 교구에서 각자 외부 청소를 맡겨드렸는데 자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볼 수도 있겠죠. 또 점점 교회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가 교회 물건이나 전기나 돈 등을 아껴 쓰는 것을 더욱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살림을 살아야지 점점 더 그런 정신이 흐려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런 패배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정신 개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가난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번성과 근대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이 하나 되어서 일을 할 때에 단기간에 회복과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새 마음 또 새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새마을 정신을 오늘날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여서 우리 전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근면성실하게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도우며 동역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이후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순풍을 불어주심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서
서로 힘을 합하여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국민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위에 일구어진 이 번성과 이 나라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는 세대가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 나라에 다시 한번 새마을 정신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전 국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새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아버지 뜻대로 개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도 끝까지 힘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무엇보다 기도로 지원하는 우리 전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 나라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과 번성을 단기간에 아버지의 순풍으로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고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